나는 15만 달러짜리 저녁 식사 청구서를 손에 쥐고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건 내가 내야 할 목이야. 며느리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메웠고 나는 그 청구서를 불태웠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서울의 겨울밤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이 고급 레스토랑처럼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네온 불빛이 피부에 스며들어도 마음속 한기를 녹이지 못할 때 나는 지은이라고 32살의 평범한 아니,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직장 여성이다. 결혼한 지 3년, 남편 민준과 함께 이 도시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식사는 시어머니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우리 가족끼리 특별한 저녁을 먹자. 오랜만에 모인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게 달콤했다. 민준의 어머니, 혜자 여사는 재벌 3세의 딸로 태어나 결혼 후에도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여자였다. 시아버지는 은퇴한 대기업 임원, 그리고 시누이 둘은 각각 패션 디자이너와 변호사, 우리 가족은 늘 젤리트였다. 나는 IT 회사 중간 관리자, 월급은 괜찮지만 그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와인이 흘렀다. 프렌치 코스, 캐비어, 트러플 리소토 각 접시가 수십만 원을 호소했다. 대화는 가벼웠다. 시어머니가 지은아, 요즘 회사 어때? 민준이랑 애는 언제? 라고 물었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민준은 옆에서 조용히 술만 마셨다. 그는 항상 그랬다. 가족 앞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아니, 보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웨이터가 청구서를 가져왔다. 나는 무심코 슬쩍 봤다. 15만 달러. 한국 원화로 치면 2억 원 가까이. 눈이 어지러웠다. 이게 내가 중얼거렸을 때 시어머니가 웃었다. 오늘은 내가 내겠지? 우리 가족 모임인데 며느리로서의 몫이잖아.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쳤고 시누이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떠올랐다. 결혼 전부터 시작된 그들의 작은 장난? 결혼식 비용은 내가 더 부담했다. 신부 쪽에서 화려하게 하자는 핑계로. 집안 청소는 항상 나 혼자. 민준이가 바빠서, 그리고 최근 민준의 회사 프로젝트 실패, 그것이 내 탓이 됐다. 내가 조언을 잘못 줬어. 하지만 진짜 배신은 더 깊었다. 민준이 2년 전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재판을 피한 사실. 내가 그 증거를 없애고 대신 내 명의를 걸어 대출을 받았다. 시댁은 알았다. 그리고 그걸 이용했다. 나는 청구서를 쥐고 일어섰다. 어머니, 이건. 제가 왜요?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깊어졌다. 왜? 내가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그 일 잊지 않았지? 민준이 대신 내가 짊어진 그 빚.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들은 기다렸다. 내가 무너지길.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청구서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춤을 추며 테이블 위로 피어올랐다. 이 돈 제가 안 냅니다. 대신 여러분의 비밀을 밝히겠어요. 모두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 지은아 라고 외쳤지만 늦었다. 나는 문을 나섰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를 켰다. 민준의 횡령 증거, 내가 숨겨둔 파일들. 시댁의 재정 비리, 혜자 여사의 탈세 기록. 5년 전 그녀가 딸들의 유학비를 위해 세금을 속인 사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익명 제보로 해주세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나는 시누이 하나에게 연락했다. 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민준 오빠 일, 어머니가 어떻게 도왔는지. 신우이 지은이는 패션 디자이너로 항상 나를 무시했다. 뭐. 갑자기 왜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웃었다. 그냥 가족 사랑해서요.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다. 강남의 번화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언니, 오빠가 횡령한 돈, 어머니가 은폐 도왔죠? 제 명의로 대출받게 한 것도.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어떻게. 나는 파일을 보여줬다.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 디자인 도용 사건, 어머니가 경쟁사에 돈 주고 덮은 거. 그녀는 떨었다. 제발, 말하지 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으로 갚아요. 5천만 원 아니면 언론에. 지은이는 울었다. 하지만 돈을 보냈다. 첫 번째 승리.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 민준에게는? 그는 아직 모른다. 아니, 모르는 척할 거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그날 일은 미안해. 오해였어. 우리 다시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는 동의했다. 이번에는 내가 레스토랑을 골랐다. 더 비싼 곳. 어머니, 이번엔 제가 쏘게요. 특별한 자리로. 레스토랑은 지난번과 달랐다. 한강의 이탈리안, 테이블 위에 로마초와 파스타가 놓여 있지만 공기는 더 무거웠다. 시어머니 혼자 왔다. 민주는 출장지라 했다.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녀가 보냈다. 지은아, 그 청구서. 장난이었어. 우리 가족끼리 웃자고. 그녀가 와인을 따랐다. 나는 마시지 않았다. 장난. 2억 원짜리 장난이요? 어머니, 민준 오빠 일부터 말씀하세요. 횡령, 제가 왜 대신했죠?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건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내가 사랑하잖아. 왜 사랑? 웃음이 나왔다. 결혼 전 민준은 완벽했다. 대학 선배, 매력적이고 야심차. 하지만 결혼 후 그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회사 돈을 훔쳐 투자 실패. 10억 원 재판 가면 감옥. 시어머니가 나를 설득했다. 내 명의로 대출받으면 우리 가족이 갚아줄게. 내 미래를 위해. 하지만 갚지 않았다. 대신 오늘처럼 나를 옥죄었다. 어머니, 당신 비밀도 알아요. 5년 전 탈세. 딸들 유학비로 3억 원 숨김. 증거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럴 리 없어.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기록, 세무서 문서. 제가요. 민준 오빠가 가르쳐줬어요. 가족 사랑 때문에. 그녀는 울었다. 아니, 연기였다. 지은아, 용서해. 돈 줄게. 5억.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에요. 진실. 왜 저를 선택했죠? 가난한 집 딸이라 쉽게 버릴 수 있다고?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맞아.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줄 알았어? 민준이는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어.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왔지. 배신의 칼이 더 깊이 박혔다. 나는 일어섰다. 좋아요. 그럼 제가 더 나은 선택을 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준을 기다렸다. 그는 늦은 밤 들어왔다. 술 냄새. 오늘 어머니 만났어.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파일을 던졌다. 내 횡령 증거. 제가 불태울까요? 아니면 경찰에? 민준이 무릎 꿇었다. 지은아, 미안해. 어머니가. 나는 웃었다. 어머니가? 당신도 알았잖아. 모든 걸. 그는 울었다. 진짜 눈물. 사랑해. 제발, 사랑.
그 단어가 이제는 독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이혼 변호사를 만났다. 하지만 복수는 그게 아니었다. 시댁의 사업을 노렸다. 시아버지의 회사, 부동산 개발. 그들은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다. 1,000억 원 규모. 나는 내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했다. IT 보안 전문가로서 그들의 시스템에 접근했다. 해킹은 아니었다. 내부자 신우이 둘째, 수진이, 그녀는 돈 때문에 배신했다. 오빠네 사업 비리, 유착 증거 줘 1억 줄게. 수진은 망설였다. 가족을 배신해, 나는 말했다. 당신들이 먼저 배신했어. 그녀는 자료를 보냈다. 뇌물, 허위 계약.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다.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 재벌가 부동산 스캔들, 경찰 수사 착수. 시댁집에 전화가 폭주했다. 혜자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내가 한 거야.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민준에게 메시지. 이혼 서류 준비됐어. 서명해.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민준이 말했다. 기다려. 나도 알아. 내 비밀, 내 비밀. 1년 전 회사 프로젝트에서 내가 데이터 조작했다. 승진을 위해. 민준이 알았다. 내가 나처럼 범죄자야. 같이 가자. 그는 웃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배. 스캔들이 터진 후 시댁은 혼란에 빠졌다. 신문은 매일 그들의 이름을 실었다. 혜자 여사, 탈세 의혹. 민준 부친, 뇌물수수 주식은 폭락했다. 시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위기.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준은 집을 나가지 않았다. 함께 싸우자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계산적.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 우리는 동맹이 됐다. 이상한 동맹. 사랑이 아닌 상호 파괴.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갈랐다. 지은아, 제발. 우리 다 망할 거야. 그녀는 무릎 꿇었다. 진짜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물. 민준이 구해줘. 내가 가족이잖아. 나는 문을 열었다. 가족. 당신들이 저를 가족으로 봤나요?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 했어? 민준이가 내 돈을 노렸어. 내가 유산 상속받을 집안이라 왜 충격. 내 부모는 죽었지만 작은 기업을 물려줬다. 50억 원 가치? 민준이 결혼 이유였다. 알아. 나는 말했다. 그래서 더 재미있어요.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차를 타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젊음, 결혼의 후회, 자식 사랑. 동정심이 스멀스멀.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 신우이 지은이, 그녀의 패션 브랜드. 나는 경쟁사의 도용 증거를 팔았다. 브랜드 가치 30% 하락. 지은이가 전화했다. 언니, 왜?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건 너무해. 나는 웃었다. 당신도 나처럼 느껴? 배신당한 기분. 그녀는 침묵했다. 미안해. 오빠랑 결혼할 때부터 미워했어? 당신이 너무 강해서. 강하다. 그 단어가 아팠다. 나는 강하지 않았다. 부모 잃고 홀로 일군 3 민준을 사랑한 죄. 이제 그 강함이 나를 삼켰다. 민준과 나는 밤을 새워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회사 노려. 그의 목소리가 열정적. 하지만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쌀 때 떨림이 느껴졌다. 사랑해. 내가 물었다. 당연히 거짓.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내 데이터 조작, 그의 횡령. 파국으로 향하는 춤.
언론이 더 파고들었다. TV 토크쇼에서 가족 배신의 비극 논했다. 시청자들은 며느리가 악마 vs 시댁이 탐욕구로 나뉘었다. 나는 SNS를 봤다. 내 익명 계정으로 진실은 복잡해 포스트. 논쟁이 붙었다. 누군가 공감이 누르고 누군가 감옥 가라. 프로젝트가 절정에 달했다. 시댁의 최종 무기, 가족 모임. 화해하자는 명목으로 호텔 파티. 50명 초대. 재벌 친지들. 나는 갔다. 드레스 입고 미소 지으며 민준 옆에 서서. 파티장은 화려했다. 샹들리에 라이브 재즈. 시어머니가 마이크 잡았다. 오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박수. 그녀가 나를 불렀다. 지은이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모두가 봤다. 나는 무대에 올랐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쥐었다. 이 가족은 썩었어요. 화면에 슬라이드. 증거들. 횡령, 탈세, 뇌물. 탈세, 도용. 방안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달려들었다. 멈춰. 하지만 늦었다. 기자들이 플래시 터뜨렸다. 혼란이 터졌다. 친지들이 소리쳤다. 배신자, 민준이 나를 잡았다. 지은아, 왜? 그의 눈에 분노. 너도 계획 일부였어. 나는 속삭였다. 그는 웃었다. 맞아. 하지만 이제 내 차례. 그가 마이크를 뺏었다. 모두 들으세요. 지은이는 내 비밀. 데이터 조작. 그녀도 범죄자야. 방안이 뒤집혔다. 나는 무너졌다. 민준아, 그는 사랑했어. 하지만 살아남아야 해. 경찰이 왔다. 우리 둘 다 어수갑 채워지며 시어머니가 웃었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다 잃었지? 옥중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인가, 자멸인가? 시댁은 파산, 하지만 나도. 민주는 증인으로 풀려났다. 배신의 배신. 재판은 6개월 끌었다. 언론은 한국판 가택연금지라 불렀다. 나는 유죄, 집행유예. 민준도. 시댁은 감옥. 혜자 여사, 3년 실형. 나온 후 서울은 변했다. 나는 새 이름으로 일했다. 작은 카페. 민주는 사라졌다. 미안 편지 하나. 하지만 트위스트. 1년 후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출소 후 초췌한 모습. 지은아,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가 안겼다. 민준이 자살했어. 내 탓이 아니야? 우리 탓. 충격. 눈물이 흘렀다. 왜 말씀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너도 잃었잖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나는 거절했다. 아니, 받아들였다. 모르겠어.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한강변. 가족은. 복잡해. 그녀가 말했다. 결말은? 나는 자유.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독자들은 지은이가 승자 vs 모두 피해자로 싸울 거야. 나도 모르겠어? 복수는 달콤했나, 쓰라렸나? 서울의 밤이 다시 차갑다. 하지만 이번엔 내 불꽃으로 밝혀.